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오아쌤입니다. 2024년 우리 드디어 하반기 국가고시가 끝났고요. 이게 국가고시를 치르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놀라셨거나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번 국가고시에서 내용들을 한번 분석하면서 이 내년 2025년에는 어떤 트렌드로 바꿀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다뤄져 왔고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자꾸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바로 응급처치 부분입니다. 심지어 내년 같은 경우는 실기 문제가 105문제로 더 추가되잖아요. 원래 이 응급처치 소생, 즉시 구해야 되는 이 응급처치 부분이 처음에는 우리 기초간호학 응급간호 영역에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뒤에 실기에도 그림 문제라든지 더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그 실기 문제가 느는 만큼 응급처치도 여전히 꾸준히 잘 측정되고 있고요. 자, 출제되고 있는 것 중에서 또 역시나 많이 나오는 심폐소생술 첫 번째 봐야 되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처치들 또는 우리 질식 관련된 것도 즉시 소생해서 빨리 음식물을 빼내줘서 기도를 열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처치잖아요. 이런 중요한 응급처치도 계속적으로 지금 국가고시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가 응급간호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구체적으로 지금 또 객관식으로 나온 만큼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림 아니면은 순서. 지금처럼 객관식으로 다양한 내용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출제되는 만큼 2025년에는 여기에 있는 파트 응급처치 부분이 더 늘 수가 있다. 그래서 소생 부분은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모든 문장들을 좀 파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많이 이슈가 크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 심각하다. 출산 쇼크다라고 할 만큼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다루는 단원 중에서 이 모성 파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원래도 기초간호에서 모성, 아동 여기 파트는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기초간호학을 넘어서 공중, 법규, 그래서 모성 관련된 것들이 좀 꾸준히 회차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항수가 느는 만큼 한번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모자보건법 이렇게 공중 쪽에서도 임산부 정의라고 그동안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이런 우리 모자보건법 관련된 것들 이 법규에서도 조금 더 모자에 대한 모성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이 더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것들은 항상 우리가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국시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 난이도가 그동안 국가고시 양상이랑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모의고사 문제들과 확연히 다르다. 이전에는 그 문제를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응용했고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체액 관련해서도 성인과 아동을 비교해서 나왔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구별하면서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또 심지어 리베카 클라크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시험지를 받고 놀라셨는데 이렇게 책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넘어서 이론가들의 원리, 이런 발달 단계도 좀 더 난이도 있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상승된 채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처음이다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려운 문제는 국가고시의 20%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약간 우리가 너무 혼란을 겪게 되고 문제 풀다가 놀라게 되는데 마음을 태연하게 먹고 이거를 잘 넘어가 주셔야 돼요. 언제나 100점 방지용 이런 것들은 20%는 꼭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다루어지는 게 감염병 관련된 문제죠. 역시나 꾸준히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감염병을 많이 다루고 있는 공중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아동간호에서도 아동 영역의 다양한 문제들 신생아라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역시 아동에서도 감염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공중. 공중은 감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띄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감염병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주의하고 조금 더 문항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렇고 이번에 여름철 굉장히 폭염이 심했죠. 지금 현재 다루어지는 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관련된 문제도 보건에서 우리 다양한 산업보건, 뭐 환경, 그리고 뭐 보건행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늘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기후위기, 우리 이번에 여름철, 이제 우리가 오늘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라고 우리 많은 경고를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만큼 우리 이번에 여름이 엄청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왔을까요? 열질환, 열경련, 열피로, 그리고 일사병, 열사병,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올 것 같다고 그때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열질환 중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내년 여름 이렇게 기후위기가 큰 만큼 이런 기후위기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가 꾸준히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원래 협약이 자주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건너뛰어서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그 다양한 우리 습지 관련된 협약 또 그리고 해양 오염 관련된 협약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슨 협약이 답으로 나왔었나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그래서 국제환경협약도 온난화와 관련된 걸로 결론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계속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로 문제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자주 풀지 않았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역시나 빙하가 녹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래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엘니뇨 올라가고 내려가는 라니냐 이런 것들도 나와졌죠. 역시 기후위기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 국가고시 우리 총평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검사는 역시나 묵시의 단골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검사뿐만 아니라 특수검사,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검사 돕기 실기에서 들어갔을 때 금식이 필요한 검사, 금식이 필요하지 않는 검사 이런 식으로 병원 검사 문제가 많이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었고요. 이제는 아무래도 실기 문제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검사의 뭐 전후 과정, 주의사항 또 문항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쪽 병원 돕기 파트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숙지가 필요합니다. 천자 역시 또 검사해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나왔죠. 자, 그러면은 2025년 이제 내년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CBT 시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첫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고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2025년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점점 국가고시가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역시 기전을 익숙하고 폭넓게 우리 좀 심도 있게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즘에 이번 시험이 어렵게 느껴진 내용이 뭘까요? 문제가 정말 어려웠을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용어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나는 이 책에 있는 것만 단순히 암기했는데 하시면 안 돼요. 문해력을 키워야 되고 기본을 아신다면은 단어를 조금만 바꿔도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75번 같은 문제도 끝에 우유와 당밀에 꽂혀가지고 이걸 어렵게 생각했지만 맨 앞에 키워드가 있죠. 가스 배출. 그래서 구풍관장이라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찾아야 되고요. 문해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요약돼가지고 단순화된 문구만 암기하다 보면 단순 암기에 가까워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소변을 만들 때는 어떤 기전이 필요했는지 총 기전을 알고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해하면서 암기도 도움이 되고 문제 풀 때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그동안 문제에서 많이 나왔을 때 영양하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주 영양소 고르는 거 또는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뭐 비타민의 종류라든지 쉽게 단순하게 암기해서 풀 수 있었었는데 이렇게 심화로 나올 수 있어요. 영양소 대사. 그래서 각종 영양소들을 구별해서 조금 더 정확해야지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로 조금 더 심화됐다는 거. 영양 파트도 문제가 이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많이 답답하시고 이제 국가고시가 어려워진다 하니까 많이 긴장되시고 그럴 거지만 2025년
저희도 이제 문제를 105문제로 더 늘린 만큼 이제는 여러분 단순화되게 그동안 국시에 나왔던 중요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우리 교재에 맞춰서 좀 숨어있는 문제들도 잘 보실 거고요. 조금 더 말을 바꾸거나 응용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분석하는 능력을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전 같은 것도 좀 더 그림 자료랑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고요. 이제 CBT 시험이 아직은 소문이 무성하건데 영상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되면 저희가 따로 공지를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영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림 문제가 원래는 2문제 정도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의 문제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2025년도 첫 CBT 시험인 만큼 긴장하지 마시고 같이 저와 함께 열심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분히 우리 모두 이런 합격의 염원을 담아서 모두 다 합격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아쌤이었습니다.